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참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헌법재판소 주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로 지금 가는 길 저희가 현장 모습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 차벽이 이 도로 양쪽에 길가에 벌써부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화면 저기 돔 모양의 지붕, 오른쪽 보이는 돔 모양의 지붕, 그 건물이 바로 헌재인데요. 자, 오늘 윤석열의 출석에 따라서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서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여러모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많은 긴장과 또 긴장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이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서 함께 현장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요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해서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킨 이 현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민간인이 법원을 이렇게 폭동으로 이렇게 침탈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뭐 폭력이나 폭동 같은 게 있을 때에도 법원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상. 그만큼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뭐 그 국회나 또 행정부랑은 다르게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최저선이 법치주의의 최저선까지가 지금 침탈당한 거예요. 최저선까지 침탈을 당한 거다. 네, 정말 이게 정말 지금 우리 헌정 사상 정말 초유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정말 엄정하게 정말 그 대처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가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라든지 국민의힘도, 그리고 저 친윤 의원들도 저렇게 지금 한가한 얘기할 때가 진짜 아닙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그 현장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영상 보시고 사진도 보셨겠지만은 계속 뭐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그 현장을 중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판사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샅샅이 수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사무실이 어딘지 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까지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막 소리치면서 지휘하는 듯한 그 모습들도 계속 포착이 됐었고, 또 관제실에 들어가서 막 CCTV 거기에다 물을 뿌리고 뭐 랜선 같은 거 막 자르려고 했던 그 거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냥 갑자기 다수의 군중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거주하는 곳에 근무하는 곳 7층인데 그 7층을 지금 습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지휘했다라는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서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후 세력 철저하게 이제 밝혀내야 된다. 이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후 세력 그 3명, 적어도 3군데는 확실하잖아요. 윤석열 1차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금 그 권성동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그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뭐 친윤 중진들 하는 발언들 보세요. 저 헌정사상 최초의 그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양비론을 피잖아요, 물타기하고. 거기다가 그
정광훈 구구 목사, 구구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면서 계속 충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상황을 또 악용하는 구구 유튜버들. 이게 전부 배후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말로 조사 수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조치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외에 진짜로 이제 그 상태를 갖다가 지휘했던 배후 세력들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지금 현관에 보면 뭐 종교 집단도 막 연루되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게 그 구구 태극기 부대 가면 60, 70대 어르신들, 아니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들어간 폭동의 청년들 20, 30대가 50%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면 저기가 얼마나 중범죄가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은 뭔가 체면이 걸렸거나 또는 어디에 안전히 그냥 세뇌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소위 뭐 우리가 그 동안에 좀 해자되었던 뭐 종교 집단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정광훈 목사도 뭐 저기 지금 구구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밖에서 예배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제보들이 당에도 들어온답니다. 제가 이제 물증이 지금 아직은 없는 뿐이지 제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국회에서 또 특히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좀 밝혀내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 국회의사당을 습격해서 민주당 의원을 전부 뭐 이제 죽이자 뭐 이런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어서 이건 경찰이 뭐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제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모 의원이 자기 방탄복 샀다고. 방탄복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탄조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니까 지금 법원도 저렇게 폭동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거기 출석하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질서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 9시 9분인데 경찰 버스, 경찰 경력들이 지금 많이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들어가는 그 문 쪽에도 완전히 다 차벽으로 경계가 되고 있다. 이런 현장 취재 내용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또 걱정입니다.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자, 저도 이제 보면서 언론사 이제 기자들도 취재 장비도 뺏기고 뭐 노트 뺏겨서 뭐 그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취재 장비 뺏어가고 뭐 메모리 칩 가져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침 뱉고 뭐 뺨도 때렸다고. 그럼 거의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 이제 발로 밟는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언론 기자들까지 이렇게 짓밟고 뭐 폭행을 가하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좀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인데 기자들 언론 자유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지금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들 그리고 구구 아스팔트 자들은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삼고 있는 주적이 아마 사법 시스템과 언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 이런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적개심을 갖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진실을 규정하고 이렇게 내란 같은 거를 종식시키고 국정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인데 그런 것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미얀마 같아요. 미얀마 지금. 미얀마 이 쿠데타 일어난 미얀마 같은 생각도 든다. 아니 사실은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기 전에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유튜브 많이 보라고. 그러니까 저거 보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면서 레거시 비디오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그런 말 하나하나. 그리고 연초에 있었던 윤석열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상황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 쭉 다 봤잖아요. 여기 뭐 체포도 다 불응하고 네. 거기서 뭐 자기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선전선동을 막 하고 결국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강제 체포영장 집행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거 지금 그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에 한 말 있잖아요. 의사표신 계속 하라고. 그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이제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를 중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담장을 잡혔는데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 얘기했고 곧 훈방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강남 경찰서 서장과 통화했다. 연행자 잘 부탁한다. 이것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 그 의원이 정말 생각 너무 극우적인 그 태도를 보이니까 정말 아니 그 사실 저 윤상현 의원의 그 행태가 이번 폭동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런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니네가 이렇게 뭐 그 법원에 담을 넘고 이렇게 해도 훈방 조치를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 학생들 들고 막 얘기한 거 영상에 다 잡혔잖아요. 맞아요. 그죠? 야, 그거 참 정말. 그래 지금 우리 그 야당에서 5당에서 윤상현 의원 제명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정말 저거는 제명해야 된다. 또 본인은 또 아니래 또 영상에 다 찍혔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담을 넘어갔던 청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 습격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관련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처음에 담 넘다가 걸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 자극이 된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권영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 찍어서 엄벌하자고 한다. 반대 목소리에 싹을 짜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다. 이게 민주당을 향한 강한 비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왜 툭하면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무슨 폭동을 무슨 뭐 선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아니 그 개헌군을 해서 국회를 침탈했습니까? 정말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그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처벌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전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국우 유튜버들한테 그 내란 선동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국우 유튜버들한테 명절 선물까지 보냈다며요. 아 맞아요. 비대위원장이. 저게 선전 선동 아니면 뭡니까 저게. 제 공당의 대표가 정말 그리고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 그 보수층들 결집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다고 이게 지금 할 짓은 정말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십자군에 뭐 성전의 십자군까지 김재원 전 최고가 정말 그분하고 방송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뀌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땔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폭동 사태에 있어서 이거 경찰이 더 문제가 있다, 야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 그리고 정강훈 씨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 이런 폭력 사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치소에서 그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낼 수 있다는 것까지 발언을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 저항권이 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지금 흔드는 것들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정말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이 폭동 일어난 다음에도 바로 엄중한 조치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8시간인가 지나서 했어요. 그럼 8시간 동안은 뭐 한 겁니까? 8시간 동안 무슨 더 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호처에 아무런 얘기도 안 했고 오히려 이제 경호처의 얘기를 듣고 경찰한테 가서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력 배치하라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자,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은 뭐 여러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조금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혀를 찔린 거죠. 원래 이제 그쪽에서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저기 시위대가. 네. 3만 명 모였을 때만 해도 한 3천여 명 배치돼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19일 날 새벽 2시 한 50분쯤에 저 구속영장 발부됐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전에는 그렇게 있다가 그 이후에 1,000명으로 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쪽 시위대가 줄어드니까 그랬다고. 그러다가 그 뭡니까 이 복장. 예, 복장도 다 이제 진압복이 아니라 진압복 아닌 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저쪽에 던지 화분이나 병 같은 거 막 던지니까 거기에 다치고 맞고 피 흘리는 경찰관들 모습도 보고. 저희 아들도 의경이었는데 그래요. 1년 전에 제대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기서 계속 있었을 것 같아. 그 생각 들더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경찰 기동대가 배치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윤석열이 이 법원에 나오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인력이 배치가 돼 있다가 뭐 심사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니까 빠졌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수처 차가 완전히 타이어도 찢기고 유리창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거기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그 사람들한테 갇혀가지고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조도 있었고 담을 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거기 경비를 쓰고 있는 이 경력을 뺐다? 이건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설마 법원을 침탈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90명 지금 저 체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 뭐 66명 구속영장 지금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정말 엄벌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미 국회의사당 폭동 기억나잖아요. 저기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해 그때 그 형량이 15년부터 22년까지 구형했다 하더라고요. 1,500명을 그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는데 그중에 1,200명이 지금 유죄가 이미 나 있고 그중에 700명이 실형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강하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중형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련된 거는 소유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될 수 있고 공용 건축물 뭐 저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공용 물건 손실죄, 손괴죄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항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중형을 이번에 보니까 뭐 3년 이상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가중처벌될 거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수근무 집행방해가 우리 형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이게 형법 136조인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144조에는 뭐가 있냐면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적어되면 이제 가중처벌되잖아요. 가중되면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가 누군지도 이것도 배우 찾아야 교사를 누가 했느냐 이것도 좀 찾아야 된다. 이건 중요하고요. 근데 이 경찰관 폭행한 5명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2명은 구속이 되고 3명은 이 폭행한 정도가 경미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 구속된 2명은 도주 우려로 구속이 됐다. 이런 또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진 않고 담 넘던 그 사람들 아닌가요? 폭행한 혐의로 일단은 5명을 영장을 일단은 1차로 청구했는데 다 발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계속 봐야 되고요. 자. 참 다시 한번 이런 폭력 사태가 있을까봐 저희가 오마이TV가 오늘 아침부터 또 헌재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폭력 사태, 폭동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단호한 조치 대응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마이TV가 현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지금 보입니다. 저기 오른쪽 약간 위쪽으로 보면은 돔 모양의 지붕이 있죠. 거기 이제 헌법재판소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 길로 가는 도로 양쪽에 경찰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헌재거든요. 길을 보시면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그쪽까지 그 전부터 경복궁 쪽부터 안국역 가는 그쪽 길에 다 경찰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 윤석열이 오늘 이제 2시에 탄핵 심판 그 현장에 출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정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이제 구속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영장 발부는 의원님께서는 뭐 예상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네. 당연히 네. 아니 지금 그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15자밖에 안 된다고 또 국민의힘에서 쌩때를 쓰던데 아니 지금 딱 봐도 네. 다 봤잖아요. 전 국민이. 증거인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합법적인 체포영장까지도 불응하고 자기 핸드폰도 다 바꿔버리고 그렇죠. 지금 그 자기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다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도 지금 다 막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난 그거 보고 그 저기 최상목 구속영장 예. 그 심사하는데 예. 그 저 판사가 딱 한 가지 물었다잖아요. 네, 예. 맞아요. 딱 한 가지 물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뭐 내가 썼나 뭐 김용현이 썼나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진짜 벅구라지도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그 딱 하나 물었고 딱 하나 그 전에 어쨌든 40분 동안 윤석열이 다 얘기를 혼자 예. 막 뭐 얘기했고 근데 질문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이 예산 준비하라는 그 문건 뭐 쪽지도 아니 이게 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MBC가 또 보도했던데 그 내용 자체를 쪽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상모 그랬잖아요. 그 뭐 주머니에 넣고 있어 자기는 내용도 안 봤다고 했는데 딱 받으면 딱 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하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또 누가 썼냐 윤석열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판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용현이 썼나 막 그러면서 네. 야, 그러니까 벅구라지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거짓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태연스럽게 그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 네. 그걸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제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고 사실은 이 구치소까지 가서 공수처가 이제 강제 구인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하면서 이게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구치소까지 갔는데 안 나간다고. 그 뭐죠? 네. 저기 포고령도 김용현이 썼다고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뭐 막 이렇게 또 막 갖다 다 뒤집어 썼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기 구속 영장에 대해서 지금 저기 청구했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 저 사람은 그 윤석열은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네.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계속 지금도 자기가 지시했던 그 부하 직원들 아랫 사람들에 대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그동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은 그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꾸게 할 모든 짓도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래서 구속돼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접견을 변호인 외에는 금지시킨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초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고 또 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본인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가서 충분히 할 사람이거든요. 접견을 불허하는 거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인권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반발은 하고 있더라고 윤석열 쪽에서는 반발은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건희가 이제 면회에 가서 면회가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네.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일단은 이게 기소 전까지는 이제 면회가 이제 안 되는 일반 면회는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야말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그게 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 내란 우두머리 그 혐의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보면 범죄 중대성이나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게 기본적인 전제에 깔려 있고 그렇죠. 예. 도주 우려, 증거인멸인데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네. 소명도 거의 뭐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충분히 있고 도주 우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체포영장 불응하는데 네.
저 몰래 그 해외로 뭐 도망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출국까지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혹시 밀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네. 막 회자가 될 정도로 걱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참. 그래 지금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정말 내란 동정당으로 나중에 정말 해산 돼도 마땅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 정도 되면요. 빨리 윤석열 지금 당원이잖아요. 제명시키고 그다음 저희가 그 국회에서 지금 그 제안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법원 그 폭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데 그것도 지금 답도 안 해요. 아 국민의힘에서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자신들이 이번 폭동 사태에 있어서 어떤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이 문제 자체를 어떤 폭동이 아니고 폭력 사태가 아닌 그야말로 경찰의 이제 과잉 대응에 의한 시민들의 어떻게 뭐 자발적인 뭐 대응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예. 선동하고 저항권 뭐 이런 거 선동하건 정강훈에 대해서도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가서 집회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강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돼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요. 네. 윤석열하고 네.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권 재창출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윤석열이를 사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그 심적인 그런 뭐 공감대 뭐랄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살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도 네. 여론조사도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혔다. 보수층 결집하는 게 지금 먹혔다라는 예. 것들에 또 아주 그냥 공모가 돼 있을까요? 공모돼 가지고 더 그러고 있는 거죠. 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짚어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런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 어제 조사도 그렇고 네.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막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비정상으로 저희는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수층이 가표집되어 있다라는 네. 거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어제도 리얼미터도 보니까 한 150명 이상이 더 대답을 했더라고요. 보수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이 가표집됐기 때문에 그쪽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중도하고 진보층이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3 내란 이후에 윤석열을 빨리 이제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하고 요까지의 이제 네.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중도랑 진보가 봤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는데 네.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이제 작년에 목표가 생긴 거죠. 사실 그 목표보다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이제 작동이 돼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보수층이 막 일단 결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 응답률이 10%였는데 16.2%가 나왔잖아요. 그 6.2%가 다 이제 보수층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결집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집어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똑같은 잣대로 왜 이재명 대표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관대하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결국은 우리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걸 알고 이재명 흠집내기에 들어간 거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들도 거기에 자꾸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압도적인 1위지만 박스권에 gat혀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거에 문재인 당시에 후보 때도 네. 정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 후보 지지율이 지금 뭐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상태에서 있는데 예. 그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이 국면은 일단락 됐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대선의 그 응집도 대선 때 되면 가장 고조돼 있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나 네. 응답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다. 아하. 그러면서
보수층에서 결집하는 것은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라는 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되려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도 결집이 돼야 되잖아요. 여론조사에. 근데 진보랑 네. 보수 쪽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집이 여론조사에 간망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보수만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설명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진보층 우리도 결집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결집하고 중도층이 간망세로 돌아선 거를 다시 그 결집하게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보수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극우를 포함한 윤석열 지지자들 포함한 네. 그런 세력들이 좀 본격적으로 대답을 네. 열심히 하고 있다, 전화를 열심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럼 결국에는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대선 주자 1위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뭐 다 설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조급하게 한 것들이 한두 개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것도 결국은 저쪽 그 구구와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측의 프레임인 거였는데 그 부정선거론 있잖아요. 부정선거하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내란죄. 그 내란죄를 헌재에서 이렇게 뭐 철회했다 뭐 이거 네.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일종의 빌미를 좀 준 것 같다. 뭐 그런 진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명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관성 면에서 약간 흐트러진 측면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쭉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약간 한번 바꾼 측면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네. 그 부정선거 이거 말고 한덕수 탄핵과 그 내란죄를 처리한 거 이 두 가지가 보수층을 결집하는 기제로 많이 작동하고 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관성에서 약간 흐트러졌다. 일관성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관성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보수층이 저렇게 결집하는 것은요. 딱 네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하고 윤석열 측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4대 가짜뉴스를 가지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계엄은 정당했다. 통치행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사기 탄핵이다. 이게 바로 내란죄 처리한 그거 갖고 갖다 엮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체포영장. 이건 불법이다. 공수처. 이 네 가지를 갖고 계속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로 그 진단입니다. 뭐냐면 우리 민주당하고 진보 측이 너무 착한 이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이즘. 우리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구구 보수층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카톡 검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막 그냥 보수층에 막 뿌려대는 거지. 그거 네.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단톡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본인들을 이제 이렇게 합치게 하는 당절하게 결집하게 하는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주파출소에도 뭐 46,000건 넘게 계속해서 제보가 온다고 하던데 카톡 검열, 말도 안 되는 주장, 또 부정선거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보수층 결집, 극우 결집이 있다.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깨야죠. 예, 그래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수사 중인 거. 그거 무슨 그 황금폰도 검찰에서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뭐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이 윤석열이가 내란 그 비상계엄을 빨리 서둘러서 선포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예.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을 거거든요. 발작 버튼이 눌렸다. 예, 그거를 빨리 저희가 더 빨리 그 진실을 빨리 파헤쳐 가지고 네. 결국은 이 내란이 의견적 비상계엄과 내란이
윤석열 부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를 더 빨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민주당도 이제 야권도 마찬가지고 좀 더 네. 긴장감을 가지고 또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결집할 수 있는 뭐 진보 또 중도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이제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광장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구구 정강훈이 주도하고 있는 그 구구 보수 집회에 보면은 네. 이 여론조사가 이 변곡점이 생긴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체감을 했는데 한남동에서 진보 측보다 보수 측의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아질 때가 있었어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이가 이제 관저안에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변곡점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좀 안심권으로 간망을 새로 돌아가고 그쪽 결집하기 시작 그렇게 기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보면 보수의 이제 집회에 참여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계속 결집하고 있는데 저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집회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일체감이 있어요. 일체감이 있어요. 목소리가 내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기예요, 그냥 선전선동이고. 근데 우리 그 진보 측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촛불 집회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우리 정당하고는 괴리되어 있어요. 같은 목소리는 내진 않거든. 주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본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뭐 농민, 노동, 뭐 일반 시민, 청년, 여성 등 해서 그런 발언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저쪽에서 지금 4대 가짜뉴스라든지 뭐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미흡한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당에 그런 이제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구정쯤 지나면 우리가 뭐 저 정당 뭐 국민보고대 같은 그동안 쭉 있었던 걸 보고하는 국민보고대도 한번 하면은 전국에 있는 그 당원들이 한번 결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반전의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뭐 댓글창을 보니까 독하게 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정치인이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심기일전에서 지금 이 상황 정말 비상사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 안 할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이 안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야권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원 소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 뭐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안 있죠. 거기에도 저희가 낸 거는 인지 사건 이렇게 인지된 사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관련된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대법원장 추천하는 제3자 특검안도 다 받은 거고 국민의힘에서 비토권도 뺐고 비토권도 뺐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뭐 내란 선전선동 가담 혐의 다 뺐고 외환 관련된 거 다 뺐고 그렇죠. 그럼 뭐가 이혼이라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환 혐의, 행위, 외환죄 부분하고 내란 선전선동 부분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는데 이것마저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그 내란 특검 하지 말자, 내란 수사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아예? 이게 이제 이거 지금 이런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런 지금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보면은 수사할 게 지금 이미 그 검찰과 그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한 것들 있잖아요. 이미 수사가 다 됐고 저기 윤석열 빼고는 다 기소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윤석열 하나 정도 남고 기타 뭐 누구 더 조사할 것들이 있으면 하는 것들인데 그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새로운 특검이 다 빠지면은 공소 유지 역할만 담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공소 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기소를 하고 그 공소유지라는 게 검찰이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총장이나 그 라인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친정이죠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거죠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그 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그 판단에서 이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인데 네. 뭐 외환이나 다른 그 관련된 그 혐의들은요 별도로 고발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빨리 이제 해가지고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거를 그 반대할 명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끔지락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 내란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을 본인이 메시지를 본인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네. 은연중에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을 향해서 이제 오전 조사도 할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큰 것이겠죠. 거기 뭐 공수처는 뭐 네. 수사 권한도 없고 자기를 체포 구속한 거 다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안 하겠죠. 뭐 오늘 서울구치소 뭐 지금 이제 수임 번호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0010인가요? 예, 10번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12열인데 10번이 돼서 이것도 좀 그렇구나. 아, 또 그래요? 예. 그리고 이 10번 이 공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그것도 돌려서 맞추면 천공에 천이 또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임 번호를 받고 이젠 정말 구속된 피의자로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오늘 아침 메뉴를 보니까 빵, 케첩, 소세지, 샐러드, 가공용. 그러니까 뭐 소세지 빵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이걸 이제 먹고 점심도 우동국, 떡볶이, 순대, 배추김치 이제 이것까지 먹고 이제 오늘 2시에 이 헌법재판소 현장에 나와서 육성 변론을 하게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계엄 이게 사실은 내란이 아니고 뭐 이제 소란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2시간짜리 계엄이 뭐 계엄할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그날 내가 주말해야지 그러면 의원들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왜 계엄하면서 방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겠냐. 이건 경고용이다. 이런 주장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아니 다 봤잖아요. 네. 아니 2시간짜리가 아니라는 것들은 다 확인이 됐고 이미 그 수방사, 특전사, 뭐 방첩사 사령관들 다 지금 진술하고 있고 시켜서 했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진술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소요입니까? 아니 우리 지금 계속 그 뭡니까 그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한 것도 다 있고 저도 담 넘어갔고 제 현장에 제가 증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국회의장 뭐 우리 당 대표 전부 담 넘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소요입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원래 그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적질하다 그 실패하면 처단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려다 내란 일으키려다가 실패했으면 그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그나마 좀 덜 저거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참 이런 궤변을 또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심판이 하는 그 변론 때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 하면 저거 보면서 또 선전선동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결국 자기를 지킬 사람 뭐 설령 이게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내란죄로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날 지켜줄 지휘자들이 있으면 나중에 사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도 드는데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재집권을 할 수 있도록 보수층이 결집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죠. 선전선동을 계속 하고 있다. 시간 끌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총기 사용 윤석열 지시 특히 이제 관저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 총기 준비하라 이런 윤석열 지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총과 실탄을 준비했다 이런 진술을 이제 경찰이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걸 진짜 쏠려고 준비를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그 공권력이라는 이거 공사 구별 자체를 아예 그냥 안 하는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나 때문에 예. 중형을 받아갖고 가족이 막 네. 풍지박산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본인만 왕이야 왕. 절대군주처럼. 나만 살면 돼, 나만 지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정말 사병처럼 부리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저 구치소에서 경호하고 있다잖아요. 그 얼마나 그거 구치소에서 경호하고 있는 저 경호원들은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있나? 구치소 안에서 경호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 이제 12월 3일 그때 있었던 상황도 충격적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앞두고 관절을 요새화하고 또 총기 사용 얘기도 해서 정말 준비된 뭐 실탄과 기관총이 있었다. 그리고 뭐 칼을 휘두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진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고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법 또 다시 거부권 행사가 되면 국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2표가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거의 100%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뭐 그때 2표 부족했고 1표는 기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친한계 의원 18명이 지난번에 그 계엄 해제할 때 들어왔잖아요. 그분들 중에 2명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나 최상목도 그거 예상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끄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일까지죠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은 뭐 안 한다고 하던데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연휴 전에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2일까지 2월 2일이 이제 공포 기간이죠. 그러면 연휴를 지나서 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폭력 사태를 우리가 법원 폭동 사태를 보면서 내란 특검법을 또 막는다? 국민들이 글쎄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을까?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각에서는 또 대선 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통령 노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계엄에 연루된 그것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다 이제 지켜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저렇게 하면은. 최상목 대행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도 참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설 특검법 그거 법에 반드시 빨리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그 대법관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헌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저기 권한쟁의가 22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임명해버리면 이제 뭐 완전히 그 이제 본인이 그 뭐랄까 저기 부작위 한 거에 대해서 또 심판이 엄청 국민적인 비판이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자, 이 오늘 심판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또 헌재 주변은 어떻게 또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오마이TV가 계속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헌법재판소 이제 앞에 저기 보이시죠? 좀 돔 모양 지붕 오른쪽 약간 이 상단 쪽에 3분의 위에서 3분의 한 1지점? 네. 거기 보면 돔 모양의 건물, 거기가 헌법재판소 건물입니다. 거기를 이제 가는 길에 경찰 버스가 이미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배치가 돼 있고요. 경복궁에서 안국역으로 가는 광화문에서 안국역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 도로인데요. 여기도 지금 경찰 버스가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그것도 경찰이 사실상 방관하고 너무나 풀어놔준 안심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경찰이 아침 일찍부터 오는 아마 끝까지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 것 같은데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서 오마이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마이TV가 네. 구독자가 네. 220만이 넘었더라고요. 230만이 넘었습니다. 예. 야, 그때 200만 막 넘기 막 한 맞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예, 있죠. 몇백 명 모자란다 그때 방송했던 네, 기억나. 야, 30만이 늘었네 그새. 그만큼 이제 오마이TV 이제 보시는 분들도 현장과 예, 또 이 분석에 함께하는 이른바 살아있는 입체 시사. 그러니까 오마이TV만의 그 매력 거기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현장 네. 중계 오마이TV로만 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 꼭 여기 오마이TV 맞아요. 예, 중계해줘가지고 저희가 또 중계도 하고 있죠. 그- 항상 예, 여기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네. 지금 김건희 얘기 이것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 이게 뭐 2월 되면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은 정말 2월이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김건희 의혹들 문제들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 그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까지도 명태균과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문제. 나오고 있는 예. 거라서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오마이TV가 윤석열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되고 얼마 안 있어서 관절을 봤더니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강아지들을 강아지. 이제 끌고 나와서 그 잔디밭에서 막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포착을 했었거든요. 그 여성이 누군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강아지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모습, 체포가 돼서 윤석열 떠났는데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모습, 옆에서 막 다니는 모습, 이거 보면서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때 왜 윤석열 체포될 때 네. 그 뭐 김건희 여사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김건희 만나지도 못하고 걔만 보고 왔다 뭐 토리만 보고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거. 둘이 뭐 툭하면 뭐 싸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그 현관에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잔뜩 좀 둘이 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개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저런 멘탈이 나오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참 이 현장이었는데 강아지들이 나와 있고 체포되고 나서 그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의혹 이게 이 김건희 특검도 사실 지난번에 보면은 통과가 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란 특검에 집중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 또 여러 가지 수사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이런 부분도 결국 검찰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 진짜 그 김건희 특검법도 정말 통과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 정말. 근데 이 정말 이게 내란 특검법이 더 급하니까 이거부터 하고 하자. 이게 지금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본회의에서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야, 뭐라고요? 참 김건희 특검법 이게 당연히 통과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끝까지.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 반대표가 더 나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 제일 센 사람은 아직도 관저 있는 김건희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참 그 표차가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출국 금지가 필요하고 그게 또 절실하다, 절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관저에 있고 또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도 풀려나 있고 그래서 이 경호 구치소에서 경호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왜 그 검찰에서 기각을 합니까? 맞아요. 발열했어요. 판단도 못 받게. 법원 판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 실제로 공수처에서 사건 이관제 받으면은 딱 이제 검찰의 시간 아닙니까? 검찰에서 뭐 10일 동안 더 수사하고 그 기소할지 아니면 또 이제 그쪽에 불법이라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한테 명분을 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 윤석열이 계속 공수처랑 검찰은 수사권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넘겨갖고 니네가 수사하고 넘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공수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윤석열한테 저걸 주는 거죠. 그 명분 하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검찰이 그 부분이 진짜 검찰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도 공소 유지도 그 아시겠지만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장에 한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축소할 수 있죠. 그 저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마치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또 표변할 수가 있다. 그 김용현 기소 관련해서도 뭐 이것저것 저 몇 가지 빼고 뭐 이렇게 뭐 저거로만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거를 지금 생각 잠깐 안 나는데.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뭐 얘기가 있어요. 미진한 게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특검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도돌이표처럼 최상목 대행한테 또 저희가 또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도 수기분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검찰은 늘 그런 역사적인 그 때마다 이런 그 주요한 사건들 가지고 반전시키면서 자기의 조직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검찰은 검찰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네한테 유리할지에 대해 그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다 검찰의 그 핵심 라인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윤석열 아무리 이제 혐의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냐 없느냐 뭐 이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다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 발부했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된 것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런 그 관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검찰은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이것이 그 법원에 가서 잘못되면 탄핵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소 기각될 수 있다. 이법증거 이런 관점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법원에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법원에서 다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 다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들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법원 그러니까 주장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저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 법치주의나 그 상권분리 하에서는 그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 절차 합법적인 법원에 대한 이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체포영장도 이의 신청이 다 기각되었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됐고 11전 11패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이의 신청과 모든 걸 졌으니까 더 이상 그 사법부에 대한 부정하고 이런 것들의 행태들은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아니 판사들도 사람인데 화 안 나겠어요. 지금 자기가 결정하는 거 다 부정해 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체포영장부터 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좀 와 있는 것인데 끝까지 윤석열 쪽은 그런 주장,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검찰도 글쎄요. 검찰 참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한 게 맞고 내란특검법이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할지.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국민의힘 저기 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부터 아주 친윤 중진 의원들부터 해갖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 보수층 그 방송 패널들까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 끌어들여가지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내란죄하고 내란 그 수괴하고 이재명 대표랑 동일선상에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 조작 수사, 편파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가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비교하고. 아니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또 이 제2의 내란을 또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잣대로 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여론조사의 해석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쟤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수 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가 그 이제 조기 대선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박스권 예.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 이 두 가지 갖고 또 막 가짜뉴스 퍼뜨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진보층은 여론 대선 여론 조기 대선 여론이면 진보층도 결집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요.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표본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박스권도 말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라든지 그 저쪽에 뭐 지금 1등이 김문수 아닙니까? 네. 8%인가요? 제일 높은 게? 8% 지난주에 이제 갤럽 조사 보수 진영 1위가 김문수, 2위가 홍준표, 3위가 한동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뭘 해서 득점하거나 이런 건 온간셈이심 꿈도 네. 안 꾸고 오로지 그냥 우리 저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반사 이익이라도 구해보고 예. 보수층 결집시키려고 하는 참 측은합니다. 측은해 하는 짓을 보면. 측은할 정도다. 어제 저희가 예. 은행연합회를 방문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우리 정무위원들이 예. 그 시중은행장들하고 은행연합회장이랑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그 간담회란 취지는 은행들이 이제 해외도 많이 진출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의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네. 지금 워낙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대출이나 뭐 또 금융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돌고 민생행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했더니 끝나자마자 네. 우리 그 윤환홍 정무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대선 노름하냐고, 대통령 노름하냐고. 아니 우리 정무위가 정말 저 민생 경제 상임으로 중요한 상임인데 그 상임 전체에 그렇게 요구해도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염장을 지르니까 아니 본인들이 우리랑 같이 갔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여야가 같이 가서. 아니 민생을 챙겨야 되고 민생이 중요하든지 이거는 뭐 최상목 대행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상황 그건 좀 민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안 하고 그냥 비판하고 있다. 참.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밉지는 않죠.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상임 열고 법안 심사에 소위 열어가지고 네. 법안 통과시키자라고 했더니 그 간사 정무위 여당 간사가 또 미국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국 왜 갔습니까? 트럼프 초대도 안 받았는데 몇 명이 갔잖아요. 나경원이랑 뭐 해가지고. 네. 만나지는 못할 것 같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도 지금 야외에서 안 해가지고 실내에서 해서 몇백 명. 그러니까요. 거기 홀에 들어갔고 그 옆에 이제 1,8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참 우리 이제 국민들의 민생,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대응 이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폭력 사태 폭동에 대해서 이걸 또 민주당 탓, 경찰 탓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법원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비론 피는 거, 물타기 하는 거 보고 아니 경찰 탓을 하더라고요, 진짜. 경찰 탓을 하고 있다. 아니 과거에 민주노총 이런데 집회하는 거 관련해서 네. 강경 진압하라고 막 그 윤석열 대통령 나서서 뭐 그렇죠. 막 그 불법 집회니 막 규정하고 막 했던 뭐.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뭐 딱 보니 건폭이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우리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탄압을 하려고 했던 그 공권력인데 네. 지금 왜 이렇게 이번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는 경찰이 미리 왜 대비를 못했고 그리고 이게 3시 넘어서 이제 들어온 다음에 진압까지 3시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경찰이 진짜?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경찰이 이 폭동을 뭐 폭동에 영향을 준 것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걸 불러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주노총 집회 때는 그렇게 온순하던 경찰이 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 민주노총 그 집회 때 막 그 우리 한창민 의원까지 막 옷 찢어졌잖아요. 옷 찢어지고 막 갈비뼈 부러지는 일까지 당하면서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가행 진압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했었는데 그때는 맞아요. 막 그때 옹호도 했거든요. 엄청 경찰. 근데 뭐 법까지 있어 뭐 이런 거도 예, 얘기했겠죠. 그때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계속해서 국민의 힘의 모습은 좀 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괴리가 되고 있고 이른바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이제 극우 또 뭐 극우 유튜버 여기가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김민전의 이제 백골단 기자회견부터 해가지고 이게 김재원 전 최고의 이런 발언, 성전
이런 발언까지 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유통일당의 흡사병 될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의 국민의힘이 흡수된다. 정광훈 맞아요. 정당 아닙니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흡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저희가 참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들 우려가 되고 있고, 자 의원님과 오늘 뭐 긴 시간 나눠봤지만은 네. 걱정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진보 또 중도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또 결집을 시키고 맞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냐 중요해 보이고요. 민생경제 챙겨야죠. 투투랙으로 하는데 챙기고, 예. 이게 이제 하여튼 국민의힘을 보면요, 참 정말 정말 뭐랄까 이렇게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민생 그 행보를 하면은 대통령 노래한다 그러고, 안 하면은 뭐 입법 폭주한다 그러고. 도대체 그럼 본인들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윤석열 내란 옹호하고 방탄하고 폭도들 비호하고. 그렇네요, 진짜. 그러고 있으면서 참 진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좀 약간 이제 부분적인 개편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의원님과 이게 정규적으로 화요일에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 됐지만 네네.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방송을 길게 많이 하거든요. 네. 불쑥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도 드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에 한 7개월을 했더라고요. 이 당선 되시고 이제 예. 계속 하셨고, 사실 그 전에도 좀 가끔씩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도 했죠. 평택의 상황도 전해주시고 네, 활동한 모습 말씀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계속 고정으로 많이 했었죠. 맞아요. 거의 뭐 오마이 TV의 식구처럼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연락해서 제가 한번 불쑥 전화를 드릴 거고요. 또 이 사안들이 발생하면은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그 오마이 TV가 최근에 정말 좋은 그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도 그대로 전달도 하고 또 저 실제적 진실을 갖다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잘 알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오마이 TV뿐만 아니라 오마이 뉴스도 신문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이 제가 한 식구로 이렇게 계속 그 출연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오마이 TV 그 300만 구독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